안녕하세요. 블록앤스탁입니다. 리플 그러니까 XRP는 참 언급하기가 힘든 코인인 것 같습니다.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XRP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너무 싫어하셔서 그 중도를 지키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축하해야 할 부분은 축하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SBI 홀딩스가 은행이 운영하는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오픈한 소식을 살펴보고 직접 해당 거래소에 들어가서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거래소를 직접 살펴봄으로써 향후 국내 은행들이 가지고 갈 포지션 역시 체크해보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리플이 왜 아직도 500원대인지까지 전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까지 꼭 해주시길 바라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련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메이저 금융사인 SBI 홀딩스가 암호화폐 거래소 VC트레이드를 현지 시각으로 17일에 공식 오픈하였습니다. 이는 은행이 운영하는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로 해당 거래소는 SBI 홀딩스 단독 투자 자회사인 SBI Virtual Currencies를 통해 운영 관리하며 현재 지속적으로 신규 등록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거래소는 갑자기 뚝딱 생긴 거래소는 아니고 SBI 홀딩스가 2016년 10월 처음으로 내부 암호화폐 거래소 출시 의사를 밝혔었고 이후 올해 초 금융청 즉 FSA 등록과 라이선스를 획득을 마무리했었습니다. 허나 지난 1월에 발생했던 코인체크 대규모 해킹 사건의 여파로 인해 자체적으로 보안을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오픈을 미룬 뒤 현재에 와서 오픈 및 운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달에는 알파 단계에 사전 등록한 이용자 2만 명에게만 거래소를 개방하고 리플사의 XRP를 지원하기도 했었습니다. VC트레이드가 처음부터 XRP를 지원하게 된 이유는 XRP 홀더분들은 다 아실 테지만 SBI 홀딩스와 리플사와의 협업 관계에 있습니다. 리플이 다양한 곳에서 투자도 받고 협업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화면에 보시면 SBI 리미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SBI 그룹에 속해 있는 회사로 국제 송금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그 취지가 리플사와 딱 맞아 떨어집니다. 또한 SBI 홀딩스는 SBI 리플 아시아를 공동 운영하고 있기도 하며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리플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현재는 XRP 외에도 비트코인과 비트캐시도 지원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거래를 지원하는 코인들은 확대되어 가게 될 것입니다. 기사의 내용부터 리플사와 SBI 홀딩스와의 협업 관계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해당 거래소에 직접 들어가서 어떤 구조로 생겼고 그래도 메이저 은행이 만들었다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해당 거래소 탐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모두 일본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함께 둘러본다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거래소 첫 화면입니다. 로그인 화면 외엔 특별히 보이는 것도 없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화면에서부터 일반 거래소들과 조금 다른 게 눈에 띄는데 최하단에 보면 SBI Virtual Currencies 주식회사 가상화폐 교환 업무라고 되어 있고 그 옆에 재무국장 제5호 이런 표시가 적혀 있습니다. 현행 일반 거래소 하단에 적혀 있는 문구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은행에서 최초로 만든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규 가입 조건은 과연 어떨지 보기 위해서 신규 등록 버튼을 눌러서 신규 등록 화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VC트레이드 신규 등록 첫 화면입니다. 물론 이 거래소에만 해당되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보지는 않고 천천히 훑어만 보겠습니다. 20세 이상 71세 미만으로 나이 제한이 걸려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일본 거주자여야만 하기 때문에 국내 거주자분들은 거래를 하실 수는 없고 개인 고객이어야만 한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일본 거주자는 아니라서 거래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래소 내부 모습이 궁금하실까봐 가입은 해 두었습니다. 마지막에 거래 화면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는 외국 핍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반사회적 세력에 관계하지 않는 것 등이 적혀 있고 여느 다른 거래소들과 비슷한 내용들도 많이 보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비스 개요 부분에 들어가서 무엇을 서비스하고 있는지도 보는데 XRP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현재 이 거래소에서 지원이 되는 코인은 딱 세 가지인데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XRP입니다. 보통은 비트코인부터 먼저 언급을 해주는데 여기는 리플사와 협업관계에 있어서 그런지 XRP를 가장 서두에 언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화면 이후에 있는 각종 수수료, 주문 가격 등에 대한 표에서도 역시 XRP가 가장 서두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도 나중에 6월 달에 추가가 된 것이었고 원래는 XRP 하나만 지원이 됐었습니다. 늘어나긴 했어도 아직 3가지밖에 없는데 지원되는 코인 숫자는 운영을 하면서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직접 계정을 만들어서 들어가 본 거래 화면입니다. 국내 거래소들 같은 경우는 한 화면 안에 퍼센트부터 시작해서 코인 설명, 차트 세부 설정에 거래 체결 현황 등등 정보를 현란하게 표시를 하는 트렌드인데 여기는 그와 다르게 딱 종목 선택, 차트, 매수 매도 이렇게 간결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기능을 더 추가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일단 신규 가입자 모집을 주력할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합니다. 거래 버튼 옆에는 계좌 관리 버튼이 있어서 거래 내역부터 개인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거래소 탐방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국내 은행의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거래소를 살펴본 이유는 다른 특별한 이유 때문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은행권에서 만든 거래소이기 때문에 국내 은행이 추후에 만약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든다면 어떻게 될지 어렴풋이나마 엿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암호화폐는 화폐의 기능을 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고 지급수단 정도면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예전부터도 계속 취하고 있는데 과연 열겠나 라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돌아가는 추세를 보면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열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하기는 힘듭니다. 더 포스 웨이브 7월 10일자 기사를 보면 한국 은행들이 빗썸보다도 많은 양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들 은행이 암호화폐에 대한 총 투자액은 중개자산의 8%라고 하는데 은행권에서 말은 계속 돌려하면서 신규 가입은 못하게 하며 신규 자금을 틀어막고 코인 가격을 누르면서 이렇게 뒤로 코인들을 매집하고 있다면 의심해야 할 만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런 조짐들이 요즘 들어 나온 것은 아니고 예전부터도 그 가능성을 열어뒀었던 것이 디지털데일리 2017년 11월 24일자 기사를 보면 신한은행이 가상화폐 금고 서비스 개발을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등 이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의사를 넌지시 비춰왔었습니다. 때문에 SBI 홀딩스가 만든 거래소는 단순히 거래소 하나가 더 늘어난 것 이상으로 그 의미가 클 것이고 향후 국내 은행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도 꾸준히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내 은행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리플 XRP로 돌아와 보면 비트코인이 상승함에 따라 XRP 역시 상승을 한 것은 맞지만 함께 협업을 하는 회사가 그것도 XRP에 아주 친화적인 입장을 보이며 거래소를 오픈했음에도 가격이 날아갈 만큼 오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완만하게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데 고점 대비 티도 안 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호재도 존재하는데 XRP 가격이 아직 날아가지 않는 이유를 4가지 정도 꼽았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승장으로 진입하는 것이 맞다면 올라가더라도 비트가 먼저 충분히 올라주어야 합니다. XRP의 경우에는 특히 더 그런 것이 작년부터 시장에 있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XRP는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코인들이 어느 정도 다 오르고 난 다음에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때문에 아직은 대장주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발행량이 많다는 것입니다. 코인 마켓캡 암호화폐 시가총액 및 유통 공급량 표를 보면 시가총액 10위까지의 암호화폐 중 XRP의 유통 공급량이 가장 많습니다.
이는 유통 공급량만 따진 것이고 총 발행량은 1000억 개로 상당히 많은 양에 속합니다. 때문에 이 많은 물량을 소화해내면서 가격이 급상승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부분이 XRP의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추후 상승장까지 리플사가 지금의 이 모든 역경을 잘 이겨내주기만 한다면 가장 마지막에 가장 많이 오르는 암호화폐가 될 여지 역시 존재합니다. 세 번째는 그것이 주단위였던 규모가 작던 어찌됐건 소송에 자꾸 휘말리고 있으며 리플사가 XRP에 대한 리브랜딩을 하면서 기술 기업인 리플과 독립 디지털 자산인 XRP는 엄연히 다릅니다 라고 언급한 부분 때문입니다. CEO 입장에서는 사실상 지극히 맞는 말을 한 것 뿐이고 리플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실 만한 내용들인데 시장에서 이를 조금 잘못 받아들여서 오해를 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증가한 건 역시 없지 않아 존재합니다. 마지막은 최근에 언론들을 비롯해서 여기저기서 많이 떠들던 이슈입니다. 코인베이스가 증권거래업체 키스톤 캐피탈, 레노베이트 마켓플레이스, 디지털 웨스 세 곳의 인수권에 대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금융산업규제기관이 승인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잘못 전해진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SEC 대변인이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둔 코인베이스에 대해 거래에 대한 명시적 승인을 제공한 적이 없으며 비공식적으로 키스톤 인수와 관련해 논의하는 데 그쳤다라고 밝히면서 코인베이스의 키스톤 구매를 승인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증권거래 업체 세 곳을 인수하는 것이 승인이 되면 XRP는 사실상 증권이 되건 말건 코인베이스에 상장을 시켜서 거래를 하면 되니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승인이 사실이 아니라는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불투명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해당 리플사와 XRP가 지금의 이 모든 역경을 잘 이겨내길 바라고 또 그렇게 해야 할 것이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트 상승장까지 잘 버텨주기만 한다면 늦게 터지더라도 가장 많이 날아갈 수 있으니 자신의 손절 라인에 들어오지도 않은 이상 무턱대고 던지는 것은 조금 성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SBI 홀딩스가 만든 거래소부터 시작해서 국내 은행들의 움직임 그리고 XRP가 넘어야 할 산까지 쭉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주체적이고 신중한 판단하시길 바라면서 모두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로겐스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